만일에 이제 클레임을 제기를 했는데 클레임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쟁 해결 그 단계를 이제 중재로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넣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제 중재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일단은 궁금하고, 또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얹자면은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정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은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투자 중재 제기 가능성이 이제 제기될 그 논의될 그런 소지가 다분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김가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분쟁하는 보통 이제 농담하실 때 분쟁이 많아져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경제가 나빠지면 분쟁이 많아지는 건 이게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도 많은 기업들이나 또 발주처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클레임, 그걸 마켓 클레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지금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난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누가 이 손실을 부담하고 바가지를 덮어쓸 것이냐 하는 이슈를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상사 분쟁에 있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가항력과 또 지금 체인지로 또 다른 여기 관련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매일같이 여러 로펌으로부터 이 코비드-19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애널리시스를 막 받고 계실 텐데요. 저는 사실은 그거 받는 게 더 팬데믹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막 자기들이 이런 문제를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여하튼 그만큼 분쟁이 많이 생길 거는 틀림없고, 그 분쟁에서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이 주된 이슈가 되고, 그 이슈들에 관한 그 중재인들이나 대리인들의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경우에 비해서 그 포스 머저라든지 체인지 로라든지 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또 그에 관련된 법리가 이렇게 많이 발전될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상사중개에 관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투자중개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정부의 행위에 관한 이슈가 되는데, 그때는 사실은 반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 세계가 공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국가들이 다 앞을 다퉈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를 가지고 이게 차별적이다, 또는 이게 페어하지 않다, 어네큐터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그걸 공격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제대로 프로텍션 해줬느냐, 국가가 그 조치가 적절했느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차별적이다 이슈가 또 있는데, 지금처럼 차별적인 경우가 없거든요. 지금 보면 국적을 가지고 막 사람을 차별을 하고, 어디서 여기 전화 참여하고 계신, 특히 국제중재 분야에는 대구 출신 변호사님들 많이 계신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고향이 대구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국가에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굉장히 지금 별일 아닌 것처럼 행해지고 있는,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합리적이었느냐,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다시 리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가면 이건 뭐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재인들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받았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조치에 관해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에 관해서는 이런 건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의 조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겠지만, 불합리한 조치나 차별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또 오히려 굉장히 과도한 리액션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이 이제 지금의 상황이 중재 시장 또 국제 분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분쟁 자체가 많아질 수 있고, 또 상사 분쟁의 형태가 주로 그런 이슈를 다루고, 또 이 투자 중재 이슈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걸 다루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사실은 중재가 히어링 자체가 진행 못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지금 같은 이런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한 중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보니까 많은 중재인들이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재에서 상당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직접 만나야 되면 왜 직접 만나야 되는지를 오히려 입증해야 되는, 왜 직접 만나서 설명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비즈니스가 발전할 가능성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코비드-19 상황이 이 국제 분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임병희 변호사님. 예, 저 김가빈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많이 더할 거는 없는데 뭐 간단히 두 개 말씀드리면, 하나는 많은 중재인들이 김가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 컨퍼런스 방식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시작 시기라 그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서, 지금은 발주처 상대로 뭐 중재를 하거나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가끔은 협상 목적으로 위험령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게 쉽지 않은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부분 하나는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분들이 이거는 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 나라 시공사들이 많이 하지 않았던 미디에이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시기가 아닌지, 그 미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기간도 짧고 비용도 뭐 훨씬 적게 될 거고,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이면 미디에이터들이 시공사한테 심퍼시를 더 많이 가지게 될 거기 때문에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금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중재 히어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드는 생각은 국제중재에서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의 시차와 중재인들의 어떤 소재지의 시차들, 또 뭐 증인들도 뭐 다른 나라에 각자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히어링 자체를 갖다가 보통 뭐 최소 일주일 내지는 뭐 한 달로도 넘게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거를 하루에 뭐 한 8시간을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사람은 밤늦게, 어떤 사람은 낮에, 뭐 이렇게 그 타임 슬롯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좀 어려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인터럽션이 없이 잘 되고는 있지만, 이 화상으로 하는 상황에서 인터럽션이나 테크니컬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잠깐 하는 그런 컨퍼런스, 뭐 이렇게 뭐 프리리미너리 히어링 컨퍼런스는 뭐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풀 히어링을 이걸 비디오로 해서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생각보다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매일 지금
이런 비디오 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에 관한 거냐면 비디오 콜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ICC 내에서 비디오 콜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ICC가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모든 중재인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ICC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중재기관들이 다 이제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데는 세계적인 중재인들이 실제 이 비디오 컨퍼런스를 써보고는 좀 제가 볼 때는 현실 이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큐리티 이슈가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컨퍼런스는 다른 사람이 들어도 그만인데 이게 어떤 어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일부는 이 지금 쓰는 우리가 시스템 이거는 보안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일부 정부에서는 아예 못 쓰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중재 기관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익시드도 있고 ICC도 있고 있는데 써보면 굉장히 리라이벌합니다. 저는 테크놀로지는 전혀 이슈가 아니고요. 시큐리티가 이슈가 되고 이게 정말 안전한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방안에서 얼마든지 코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코칭하는 걸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인테그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 시차 문제는 주로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골탕을 먹게 되는데요. 그까지 가는 거 생각하고 그까지 왔다 갔다 공항에 가서 기다리고 뭐 호텔에 가서 체크인하고 뭐 그것도 뭐 재미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노력과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비디오 컨퍼런스로 얻게 되는 이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메인 히어링의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굉장히 길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적어도 프로시저를 한거나 뭐 이런 짧은 히어링의 경우는 당연히 비디오를 할 것이고 긴 히어링의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비디오 컨퍼런스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꼭 만나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오늘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이틀 하더라도 왜 다시 모이는데 또 뭐 호텔을 체크인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길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얼마든지 쪼개서 할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재를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막 모아가지고 3주, 4주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중재인들이 집중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시 모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중재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눠서 단계별로 하는 히어링 그런 히어링이 더 유행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예.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그 기업들의 컨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송 상무님? 예,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컨선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저희 쪽에서는 이 프로시딩 하는 데서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뭐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다만 그냥 지금 그냥 버뜩 그냥 드는 생각은 저희가 히어링까지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 측면도 그렇고, 뭐, 인력을 또 동원해야 되는 일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일인 거거든요. 히어링이 쉬워진다 그러면 그게 꼭 저희가 좋아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히어링이 어려운 채로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서희석 상무님이나 이영경 상무님도 뭐 어떤 컨선이 있으신가요? 예,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